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긍정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휴장일 때도 글로벌 증시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하락이 나올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희미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당히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시장 반응은 미미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그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금투세겠죠?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10시 30분부터 진행돼서 뭐 이런저런 법안 처리하고 11시 넘어서부터 금투세 관련 논의가 들어와서 12시 이후에 이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당 지도부에 위임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시행과 유예에 대한 의견은 비슷비슷했다고 해요. 여론을 반영하면서 유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지도부 자체가 최소 유예, 더 멀리 가서는 폐지도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상당히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이 된 거다. 그리고 수요일 영상에서도 해석을 해드렸지만 오늘이나 내일 중에 무언가 결론이 나올 것인데, 그 결론은 당론, 민주당의 당론을 정하는, 당론을 표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당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논하는 그런 자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목적의 취지와 맞게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게 뭐죠?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이때는 야수의 심장을 꺼내 보셔야 한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시가부터 그냥 선제적으로 야수의 심장을 꺼냈거든요. 저도 원래 계속 참고 또 참고 금투세 확인해보자, 찍어 먹어보자 라고 얘기 드렸는데, 왜 이 정도까지 시가에 대응을 했을까? 오늘 뭔가 뒤통수 맞는 일도 생길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고서라도 오늘은 시가에 강력한 야수의 심장을 꺼내서 공격적인 대응을 했다. 그동안 현금 만들고 정말 3주 4주 한 달 넘게 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시장에 시그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격적인 대응을 했다는 거. 그래서 왜 이런 대응을 했냐라고 본다고 하면은, 수요일 장 마감하고 어제 목요일 휴장이었는데요. 휴장일에 계속해서 폐지냐 유예냐, 시행이냐 유예냐가 아니라 폐지론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금투세 결론 낼까, 그리고 의총에서 굉장히 상세하죠. 거수로 결정하겠다. 이 거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폐지나 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의중을 들어보자. 그리고 의중을 들어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당론을 정할 것인가. 그런데 그 당론에서 지도부 위임, 이거 나오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도부 위임하면서 또 시간을 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애초에 오늘은 정하는 날이 아니었다. 그리고 언론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이 언론을 가만히 두고 있더랍니다. 가만히 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민주당 내에서도 언론을 통제 안 하고 유예나 폐지를 하는데 공감을 얻고 있구나. 예전 같았으면 뭐 폐지 얘기만 나와도 당장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막 반박문 같은 것도 올라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는 금투세 이슈는 이제 점차 넘어가는 모습이고, 오늘은 그냥 넘어갔지만 주말 5일과 6일 이제 남아 있습니다. 주말간에 아마도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이제 시간을 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빠르게 결론에 도달해서 당론을 발표하지 않을까. 빠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어느 정도 결과를 뽑아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유예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발표가 문제인데, 발표도 이제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은 우리가 들이대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 ADP라던가 졸트 보고서 이런 것도 무난히 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미국 경제지표가 잠깐의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시장에 큰 영향권을 행사한다? 그런 거는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금투세에 넘어가서 이렇게 글로벌 증시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중동 긴장 고조에 비트코인 수요 둔화,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리스크로 생각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중동은 진짜로 지정학적 리스크라기보단 정치적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계속 전쟁을 만들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은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애초에 이럴 거였으면 빅스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우리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싶고, 오늘 변수가 비농업 고용 보고서인데 이것도 뭐 ADP 고용 보고서가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부러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도 그냥 무난하게 나올 것 같고, 이것도 그냥 수습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올 것 같다.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무조건 B컵 기대하지 말아라, 0.25bp 일단 생각해라 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이런 고용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키워드는 어제죠. 이시바 일본 총리가 총리 취임 후에 금리 올릴 상황 아니야 라고 변심을 했다. 그러면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섰죠. 그러면 이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시바 일본 총리에 대한 리스크도 사라졌다. 그러니까 리스크들이 하나씩 사라짐에 있어서 증시는 자연적으로 원래 위치를 찾으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동은 일단 이거 무시하자고 했죠. 고용도 오늘 넘기면 제로 소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엔화 강세도 이제 약세로 돌아서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직전에 얘기 드렸지만 원래 원화도 강세로 가는 게 유리한데, 이거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진행되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리고 나서 방향을 잡는 게 좋다고 했고,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최소한 4번에서 5번은 진행되어야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늠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브리핑 보면은 다 얘기 드렸던 건데, 어제는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을 홀로 잡아준 하루였어요. 젠슨항 CEO가 블랙웰의 수요가 폭발적이다라는 그런 반응으로 기술주들이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미시장에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중동 리스크는 지나치게 우려감 있게 보지 말자라고 얘기 드렸고, 엔화 얘기도 방금 드렸죠. 그리고 고용에 대한 얘기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미국 시장에 충격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 시장에서는 주말 내 금투세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만 전해진다면 월요일에 잠깐 고용 때문에 미국 지표로 흔들릴 수 있어도 우리는 우리 길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금투세에 대한 얘기는 앞부분에서 해드렸고, 지금은 시장에서 기다렸던 시그널을 준다고 하면은 할 땐 해야 되는 게 투자자다. 지금까지 현금을 보통 30%까지도 확대를 했는데, 이 확대한 현금 야무지게 오늘 잘 사용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제가 진짜 임금기가 당나귀라고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혹시 또 모르잖아요. 민주당의 지도부가 또 뒤통수 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말에 조금 지켜보고 다음 주에 대응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저도 경각심에서 벗어나서 터닝 시그널에 대한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지금 시장의 투심이 매우 꺾여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 때문도 있지만은, 야 이거 진짜 K증시 안 된다, K증시 이제 더는 안 당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 안 좋고, 특히 삼성전자가 진짜 우울하잖아요. 오늘도 3천억 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삼성전자의 매수세까지 돌려보자고 했는데, 이거는 뭐라고 했죠? 플러스 알파의 조건이고, 시그널은 3가지다. 3가지인데 뭐죠? 금투세, 그리고 투매, 정부 정책. 근데 일단 최고의 해법은 금투세다. 금투세가 해결되면은 투매가 나오긴 힘들겠죠. 시장이 방향을 잡아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엄청난 투매에 따른 저점을 잡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시장도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마치 홍콩이나 중국처럼 반응을 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대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증시랑 높이가 아예 다르죠.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대만도 우리 시장이 빌빌거릴 때 얘네는 미친듯이 올라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만 못 가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같이 못 가던 중국 증시가 지금은 휴장을 하고 있지만 미쳐서 올랐습니다. 막 하루에 8%씩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그 전에도 3%, 그 전에도 3.6%, 뭐 그 전에도 1% 올랐고, 그 전에도 4%. 중국 증시가 부양효과로 미친듯이 올랐고, 홍콩 같은 경우도 지금 장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오늘조차도 2% 올랐고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종합지수가 단기간에 30% 이상 올랐어요.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 댈 것조차 없다는 거죠. 우리 증시가 안 가는 거는 오로지 금투세 문제다. 그럼 그거 해결되면 뭐다? 우리 증시도 초강세를 보일 수 있다. 안 그래도 키높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이제 글로벌 증시랑 키높이 한번 맞추러 가면은 못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그냥 도망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논리 때문에 제가 예민하게 시장을 보고 있었고, 오늘 시가부터 해서 다다다다다 해가서 공략을 좀 부지런히 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겠고, 우리 베타즈 분들에게는 이제 장 전에는
오늘 민주당의 회의 있고 뭐 저쩌고 했는데 중요한 건 지도부의 일임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미증시 고용 리스크는 그냥 먹고 들어갈 요량으로 이거 리스크 있던 말던 무시하고 시장 베팅에 들어가야 된다. 긍정적인 방향에 대한 대응을 잡아놓고 혹시 시행이나 추가 논의 나면 그때 또 대응을 다시 하면 되니까 추가 논의 안 났죠? 시행 안 났죠? 지금은 원하던 지도부의 일임하는 이런 모습이 난데 이거는 당론을 확정하는 데에 대한 그냥 과정이다. 시간 안 끌고 빠르게 당론 도출 및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그러니까 지금 금방이란 거예요. 한글날이 10월 9일인데 10월 9일 전에 10월 7일이나 10월 8일 늦어도 이때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주말 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도부의 일임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시간을 끌면 누구 탓이 되죠? 바로 시간을 끌면요 이재명 대표 탓이 됩니다.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막 제명세니 뭐니 하는 게 가시성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 안 끌고 빠르게 당론 정리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주말에 나온다고 하면 월요일날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고용까지 미국에서 그냥 무난히 넘어간다면 월요일날 우리 시장은 진짜로 긍정적인 효과, 예전에 공매도 금지 나왔던 것처럼 갭이 떠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도 기대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약간 김치국물 먹는 거라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그리고 판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다? 오늘 풀베팅 가는 거다. 야수의 침장 뒀다가 언제 꺼낸다? 지금 꺼낸다. 8월달 7월달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9월 추석이 지나고 현금을 열심히 만들겠다고 해서 현금을 정말 부지런히 만들었습니다. 언제까지? 금투세가 해결될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오늘 당론이 도출된 건 아닌데 이 정도면은 시장에 시그널 준 거예요. 시장이 오늘 못 간 거에 대해서 야 시간 끄네 뭐하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저도 많이 참았을 때 외국인이 코스닥을 너무 많이 사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코스닥을 한번 날리기 위한 작업이 선제적으로 들어온 거고 지금 우리 증시 보면 올라갔다 살짝 눌려 있는데 이런 자리 지금 잘 공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수급의 변동은 없었고 삼성전자 일단 언제 많이 팔았잖아요. 오늘 뭐 외국인이 3,200억 팔고 기관도 팔아 제끼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6만 원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선물도 시장에 엄청난 관여를 한 모습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자체가 엄청난 리드미컬하게 올라가고 금투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으나 이것도 다 뭐죠? 당론이 오늘 도출되길 바라는 마음 그런 거였는데 사실은 당론 안 나오는 게 맞았고 당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출회된 거다. 이런 거 보면서 민주당 또 시간 끄네 라고 하면서 개인들의 매도세는 가팔라졌던 거죠. 사실은 이거 올라갈 때 빼고 이 아래 구간 이렇게만 보더라도 개인들 진짜 많이 팔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매크로 본다고 하면은 빅스 지수는 살짝 견제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거보다는 우리 증시 자체 K 증시 자체를 우리가 기대해 보자. 그리고 엔화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봐 드렸고요. 지금은 원달러가 너무 원화 강세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다. 원화 강세가 가는 건 금리 인하가 4번에서 5번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얘기 드렸고 비트코인은 이제 중동 리스크에 대한 수요 둔화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다 중동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자산시장에 단기 변동성을 줄 수 있는데 증시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저도 크게 공감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전광판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누가 봐도 대장은 바이오였습니다. 과연 알파제는 무슨 대응을 했을까요? 일단 지난주 LG 에너지 솔루션조차도 제가 차익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줬다고 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42만원에 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차익했습니다. 지금 40만원인데 잡으면 뭐죠? 벌써 5% 넘게 트레이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그 전엔 제가 바이오 차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이오를 샀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바이오의 매집이 들어오나 보자.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바이오만 공략 포인트로 바이오를 반등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 왜? 키높이가 안 맞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이오가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또 제가 얘기 드린 건 셀트리온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라고 대놓고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쉬는 장세 속에서 2차전지가 조금 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많이 됐거든요. 당연히 시총 상위 주이기도 하고 또 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2차전지의 수급이 넘어가는 게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2차전지가 올라갈 때는 반대로 바이오가 조금 삐리삐리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뭐가 있냐면 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2차전지가 나름의 낙폭을 막 만듭니다. 그쵸? 근데 2차전지가 올라갈 때는 바이오들이 잘 안 빠져요. 그냥 버텨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선은 바이오가 맞구나. 그리고
금투세가 만약에 유예나 폐지가 돼서 리스크가 없어진다 라고 하면 당연히 뭘까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월등히 많은 바이오가 좋고 또 2차전지, 반도체, 뭐 코스닥 자체 좋겠지만 굳이 뽑으면 이 주도업종을 보는 게 맞겠죠. 제가 보는 거는 바이오랑 2차전지가 상당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에는 당연히 바이오가 초강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코스피보다 더 바이오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간략하게 해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크게 뭐 엄청난 급등을 만들거나 방향을 가지지 못했어요. 금투스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다 보니까 오늘 결판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윗골이 달면서 미끄러졌는데 이거 주말 내 긍정적인 도출 나와서 60이선 그냥 올려 타고서 그냥 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 또 글로벌 증시나 키높이가 안 맞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증시도 엄청난 뭐 3% 4% 이런 급등도 뽑아낼 기대도 해보고 싶다는 거.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 보면은 최근에 올라갔다가 증시는 올라갔는데 바이오 업종은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키높이를 보면은 오늘 이거 위치 빼고 시가 위치만 봤다고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략하기 정말 좋은 구간이었다라고 얘기 드려보고 싶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21선까지 회복을 못했는데 금투세 이슈로는 이제 여기까지 빠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금투세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특별한 이슈가 나올까요? 현재까진 뭐 노출돼 있는 악재들, 중동 리스크라던가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걸로는 이제 더 쳐받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금투세 리스크가 해소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뷰로 다시 전환을 해서 이제는 랠리를 만드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동안에 제가 계속 콘텐츠 하면서도 이런 얘기 들었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막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드리면 얘는 하락 논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강조 드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자.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가능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주말에 민주당에서 당론을 한번 내보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집중하면서 지켜보자 시장을.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요 금투세 시행한다고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건 맞잖아요. 시행이 없다고 하면은 너무 우리 리스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저점 깬다는 생각도 하지 말자. 그냥 나와봤자 글로벌 이슈 정도 이렇게 보고 다시 자기 갈 길 갈 거라서 쫄지 말자라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2차전지 관련해서 시그널들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일단 LG 에너지솔루션의 고점 시그널 이런 거 잡혀서 제가 42만원에 차익을 2번이나 했다라고 알려드렸고, 에코프로 머티가 명확한 시그널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보라 시그널, 노랑 시그널이 동시에 이렇게 모이면서 그리고 또 200일선도 걸려있잖아요. 이걸 한 번에 쭉쭉쭉 올라가는 거는 다소 인위적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격도가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기간 조정이 조금은 일어나고 랠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들어보고 싶고, 뭐 2차전지 자체만으로 나쁘다라고 얘기는 드리기 힘들고 바이오가 올라가고 뭐 2차전지 올라가고 번갈아 가면서 주도주 싸움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시장에서는 알테오진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바이오가 총세를 보이고 수급도 쏠림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또 폐질환 치료제 쪽, 뭐 유한양행이라거나 오스코테, 보로노이, 뭐 지에 이노베이션, 샤페론 이런 쪽으로도 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바이오 갖고 있으면은 이번에 시장이 움직일 때 상당히 재밌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바이오 분명히 세팅되어 있어야 되고 2차전지 올라갈 때도 얘기 들었지만 바이오가 중심에 있다. 그리고 나서 2차전지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차전지도 결국에는 움직일 거예요. 특히 금투세 해소되면 반드시 움직일 종목 중에 하나가 2차전지라는 거. 큰 손들 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저는 오늘 반도체도 조금 건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야말로 진짜 저가단이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보면 수급이 확실히 약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반도체보다는 바이오보다 2차전지에 집중을 하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저평가 중에 저평가, 진짜 앞으로 성장 곡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여러분이 잘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슈가 붙어있는 테마주 이런 거는 확실하게 조금 피해 가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만큼은 코스피 종목은 엄청난 메리트를 느끼기에는 당장은 힘들다. 금투세가 해소되면 일단 뭐다? 코스닥의 종목을 먼저 생각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봐드리면서 저는 주말 보내면서 금투세 얘기 나오는 거 보고 또 오늘 밤에 고용보고서 얘기 정리를 해가지고 일요일 8시 라이브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동안에 코스닥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이거 그냥 빠진 거 아니라서 이 고생한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이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9월달에 반등했는데 이거 솔직히 막 엄청 재밌는 장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만 땡기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재밌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우리 이거 기대하면서 조금 지켜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휴일을 보내러 가겠습니다. 네,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